변호사 생활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보게 되는 문서가 바로 탄원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탄원서는 정말 안 쓰니만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제대로 쓰지 못한 탄원서 100장보단 제대로 쓴 탄원서 1장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탄원서 알고 쓰셔야 됩니다. 훈이루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탄원서, 엄벌 또는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제대로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 탄원서는 거의 수백 장 넘게 봤던 것 같은데 오늘은 탄원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팁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탄원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거나 또는 선처를 해달라는 목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을 때 판사에게만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수사 절차에서도 검사한테 얼마든지 보낼 수 있고, 법원 공판 절차에서는 당연히 판사님한테 보낼 수 있고, 징계 절차에서는 징계위원한테 이 탄원서를 작성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기타 절차에서는 판단하고자 하는 그 책임자한테 탄원서를 발송할 수가 있겠죠. 이 탄원서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과연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이 탄원서를 다 읽어주나요? 이 부분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읽어본다. 그렇다면 읽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잘 읽혀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내가 냅다 펜 잡고 쓰다 보면 당연히 주절주절 쓰게 되고, 그러면 이해도 안 되고 내가 무슨 글을 썼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읽는 사람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좀 써보시고 다시 제대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그 정도 노력은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탄원서는 결국 잘 읽히도록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좀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작성인이 피탄원인과 어떤 관계에 있고 왜 이 탄원서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바로 언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탄원서를 보다 보면 끝까지 읽어야만 이 탄원서가 어떤 취지, 그러니까 선처를 바라는 것인지 엄벌을 요청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보면 탄원서를 스킵해서 읽을 수도 있고 끝까지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서두에 내가 어떤 입장이고 탄원서를 쓰시는 분이 어떤 관계에 있으신 분인지를 함께 바로 언급을 하셔야 이 탄원서가 어떤 취지의 탄원서구나 라고 이해가 더 쉽습니다. 가독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서두에는 이런 입장을 반드시 먼저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누구누구의 가족, 친척, 지인, 만약에 피해자 가족이면 피해자 가족 누구입니다. 엄벌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아무개가 사건 이후로도 아무런 반성 없이 태연히 다니는 모습에 가족인 저 또한 이를 견뎌내기 힘들어 탄원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경우에는 아무개가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지만 나는 아무개의 동료로서 아무개의 성실한 면도 봐왔기에 이를 살펴봐 달라고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쓰셔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탄원서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서두에는 꼭 이런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 징계위원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탄원서에 죄송하다거나 엄벌만 요청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피해자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이나 검사님 건강을 확인하고 건강을 기원하고 복 많이 받으시거나 이런 내용들을 쓰시는데, 그런 내용들이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언급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엄벌을 요청하신다면 피해자는 아직도 끝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선처를 원하신다면 아무개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으셨을 피해자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 언급을 어떤 경우든 해주셔야 됩니다. 괜히 판사님, 검사님 건강 염려하시다가 이런 부분을 놓치시면 탄원서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재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선처라는 것은 결국 이번 일은 한 번의 실수로 보고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검사든 판사든 만약에 내가 선처를 했는데 또 잘못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퀘스천을 무조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실수할 위험이 없어 보이면 결국 선처를 하는 것이고, 다시 실수할 위험이 높아 보이면 엄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재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언급하시면서 설득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엄벌에 처해지길 원하신다면 피탄원인은 다시 실수할 위험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 라는 부분을 꼭 언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벌을 요청하신다면 가해자는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처를 원하신다면 아무개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할 상황이나 계기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좀 구체적으로 써야 되겠죠. 이 부분은 다시 실수할지 여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시는 분이 직간접적으로 겪게 되실 고통이나 손해를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런 부분은 탄원서 마지막쯤에 언급되어야지 탄원서 앞부분에 바로 나타내면 내가 탄원서를 쓰는 의미가 다소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 없이 담담하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벌에 처해지길 원하시는 분은 만약에 선처가 이루어진다면 저 또한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선처를 원하신다면 아무개의 가족들도 고통을 겪을 것이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볼 나도 막막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원서와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들을 답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탄원서를 자필로 쓰는 게 좋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필로 쓰는 걸 되도록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악필이 아닌 이상 자필로 쓰는 것이 진정성이 더 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얼마나 써야 되느냐. 근데 내용이 무조건 긴 것보다는 가독성이 좋은 A4 한두 장 분량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탄원서는 많이 제출하면 제출할수록 좋은 것이냐, 실제로 탄원서를 100번 제출하신 경우 그리고 한 번 제출하신 경우 비슷한 사건에서 제가 봤었는데, 판사님이 100번 제출한 사람 언급하지도 않고 심지어 한 번 제출한 사람이 형량이 더 낮게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판단 주체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탄원서가 100개나 제출되었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판사님이 계신 반면 100번 제출해도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판결 선고하시는 판사님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탄원서를 100번 제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임팩트 있는 내용으로 한두 번 제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단 탄원서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기 편하게 가독성 좋게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작성인이 피탄원인과 어떤 관계에 있고 내 입장이 어떤 것인지부터 반드시 쓰자. 그래야 뒤에 있는 내용도 훨씬 더 이해가 쉽다. 그 뒤에 있는 내용에서는 당연히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선처를 바라든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든, 그래서 판사님이나 검사님 건강을 헤아리다가 정작 중요한 피해자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반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하자. 그러니까 선처를 바라시는 분은 재발 위험성이 없다, 엄벌에 처해지길 원하시는 분은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꼭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성인이 직간접적으로 겪게 될 상황, 고통, 손해 등을 후단 부분에 언급을 하자. 그리고 탄원서는 되도록 자필로 적당한 분량 그리고 횟수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판단 주체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탄원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탄원서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엄벌 또는 선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탄원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마음,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만 된다면 탄원서는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드린 내용을 참조하셔서 탄원서를 잘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